제 집인데 왜 제가 비켜야 하죠?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친척 15명이 지켜보는 추석 차례상 앞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요?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친정으로 향했고 3개월 후 시댁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웃고만 있던 남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집인데 왜 제가 비켜야 하죠? 윤미선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목소리가 거실을 압도했죠. 당장 일어나. 내가 앉을 자리야. 시아버지 윤태식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68세의 그는 30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죠. 미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버님, 여기 제 집인데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죠. 집이 내 거면 뭐하냐? 우리 아들 집 아니냐? 시어머니 최순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5년 전 결혼할 때 전세금 절반을 자신이 냈지만 등기는 남편 이름으로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리 양보하는 게 예의 아니겠냐? 태식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친척 15명이 모인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거실에는 남편 준호의 사촌들과 고모, 삼촌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차례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미선아, 떡국 그릇 좀 가져와.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미선은 뜨거운 국이 담긴 그릇 3개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거실로 옮기는 중이었죠. 그때 태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과 부딪힐 뻔했어요. 국물 몇 방울이 튀었습니다. 태식의 한복 소매에 작은 얼룩이 생겼죠. 이것도 못해? 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그릇을 상에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휴지 가져올게요. 미선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휴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태식은 소매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0만 원짜리 한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년에 자랑했던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세탁비 제가 드릴게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어 미선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콕!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미선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죠. 이것도 못하면서 교사라고 학교 다니냐? 콕! 또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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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달아 찔렀습니다. 미선의 이마가 빨갛게 변했어요. 손톱 자국이 선명했죠. 아버님, 아파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면 제대로 하지 그랬어. 콕! 콕! 2번 더 찔렀습니다. 총 8번이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의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고모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원래 저러시나 봐. 삼촌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촌들은 눈을 피했죠. 미선은 남편 준호를 찾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내 이마를 찌르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선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명절인데 그만하세요.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진지하지 않았죠.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 대했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웃고만 있었던 거예요. 준호, 도와줘. 미선이 더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미선에게 다가왔죠. 여보, 조금만 참아. 아버지 화 푸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 지금 아프다고. 알아. 근데 오늘 명절이잖아. 분위기 안 좋아지면 안 되지. 준호가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엌으로 데려가려는 듯 했죠. 미선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님,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식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쯧쯧, 버릇이 없네.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의 어깨를 향해 찔렀죠. 콕, 콕, 어깨, 팔 다시 이마. 연달아 찔렀습니다. 미선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만하세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두가 미선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시아버지한테 소리 지른 거야?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당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너 교육시키시는 거지. 순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교육이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 교육이야. 며느리가 버릇없으면 시아버지가 가르쳐야지.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 편이 아니라는 걸요. 미선은 조용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부엌 선반에 걸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가? 순이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미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이마에 빨간 자국이 7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무시했죠. 친정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선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왜 웃었을까?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그 어색한 웃음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은 한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1시간 30분을 달려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장 단지 옆 주택가였어요. 부모님 집 앞에 차를 댔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미선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박명숙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맞았어요. 왜 이 시간에?
명절인데 시댁은? 미선은 대답 대신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명숙이 딸의 이마를 봤습니다. 빨간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죠. 거실에서 남편 윤철수가 나왔습니다. 65세의 그는 잠옷 차림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미선이를 봐요. 이마 좀 봐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딸의 이마를 자세히 봤죠.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7개나 찍혀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차분하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시아버지요. 미선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뭐? 철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떡국 국물이 옷에 튀었다고요. 그래서 이마를 계속 찔렀어요.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뭐 했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명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옆에서 웃고만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아버지 화 푸시게. 미선이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수와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죠. 이야기가 끝나자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선아, 이제 결정해야 해.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요? 이혼할 거냐, 계속 살 거냐?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혼할래요. 확실하냐? 네, 확실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엄마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미선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아파? 조금요. 병원 가야겠다. 명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멍 들진 않았어요. 철수가 노트북 화면을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거래 내역서야. 누구랑요? 시댁하고.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댁이요? 우리 회사가 시댁이랑 거래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부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미선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윤태식 자동차 부품이라는 회사명이 보였어요. 시아버지 회사였죠. 왜 몰랐죠? 내가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숨겼어.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회사는 정밀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을 만들었죠. 전국에 거래처가 50곳 넘게 있었어요. 그중 윤태식의 회사가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매달 4억 원어치를 납품했어요. 연간 48억 규모였죠. 시댁회사 전체 매출이 얼마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연 80억 정도 될 거야. 그럼 우리 회사 비중이 60%지. 미선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댁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친정회사에서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이거 시댁에서 알아요? 태식이는 알지. 근데 준호나 순이는 모를 거야. 태식이가 숨겼을 테니까. 왜요? 자존심 때문이겠지. 며느리 친정한테 이렇게 의존한다는 걸 들키기 싫었을 거야.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시아버지는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셈이지. 미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 해지할 거야.
미선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 딸 이마에 손톱 자국 낸 놈한테 부품 팔 수 없지.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손해 아니에요? 손해 보더라도 상관없어. 다른 거래처 찾으면 돼. 아빠,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 때문이었어요. 명숙이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결정 지지해요. 우리 딸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철수가 아내를 봤습니다. 둘은 눈빛으로 대화했죠. 미선아, 사진 찍자. 엄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왜요? 증거 남겨야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명숙이 딸의 이마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병원도 가자. 진단서 받아야 해. 지금요? 응. 지금 가면 응급실 있잖아. 명숙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응급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사가 미선의 이마를 살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손가락으로 찔렸어요. 누가요? 시아버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연고 처방해 드릴게요. 2주 정도 바르시면 자국 사라질 거예요. 진단서도 부탁드려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네, 작성해 드리죠. 의사가 컴퓨터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타박상, 예상 치료기간 2주라고 적었어요. 진단서를 받아든 명숙은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미선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15통 쌓여 있었어요. 준호 10통, 시어머니 5통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여보, 어디야? 걱정된다. 전화 좀 받아. 준호의 문자였습니다. 미선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선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미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살던 그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미선을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안일을 혼자 시켰죠. 실수하면 머리를 때렸어요. 남편 준호는 매번 참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렇다고요. 조금만 더 견디라고요. 미선은 참았습니다. 5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미선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혼 절차, 위자료, 가정폭력. 여러 글을 읽었습니다. 메모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선아, 일어났니? 네, 깼어요. 아침 먹자.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었어요. 잘 잤니? 네, 엄마. 미선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죠.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느낄 수 없던 편안함이 있었어요. 오늘 회사 나가야 하는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학교 가야 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쉬는 게 어때? 오늘 명절 다음 날이잖아.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선은 집에만 있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았어요. 그럼 이마는 어떡하니? 자국 그대로 학교 가면 애들이 물어볼 텐데. 화장으로 가릴게요. 미선이 거울을 봤습니다. 자국이 좀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였어요.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가서 법무팀한테 얘기할 거야. 계약 해지 절차 밟으라고. 정말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철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수고해. 철수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내선 전화를 눌렀죠. 법무팀 차장 좀 보내줘. 알겠습니다. 5분 후 법무팀 차장 김현우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부르셨습니까? 앉아. 현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태식 자동차 부품이랑 계약 해지할 거야.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우리 최대 거래처인데요. 알아. 그래도 해지해.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인 사유야. 철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장님, 그 회사 매출 비중이 60%나 됩니다. 갑자기 끊으면 우리도 타격이 큽니다. 손해보더라도 상관없어. 다른 거래처 늘리면 돼.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장 결정이었으니까요. 언제까지 해지하시겠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 다음 달부터는 납품 안 해. 네, 알겠습니다. 공문 작성해서 오늘 안으로 발송해.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딸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미선이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고 실제로 이뤘죠. 하지만 결혼 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웃음도 줄었죠.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참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젯밤 이마에 손톱 자국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현우가 다시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장님, 공문 작성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래, 보자. 철수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 윤태식 자동차 부품 귀하. 당사는 2025년 11월 30일부로 귀사와의 부품 납품 계약을 종료함을 통보합니다. 이유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추가 설명은 생략합니다. 괜찮네. 이대로 보내. 우편으로 보낼까요? 이메일로 보낼까요? 둘 다 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현우가 나갔습니다. 30분 후 이메일이 발송됐어요. 등기우편도 접수했죠. 한편 미선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3학년 2반 담임이었어요. 아이들이 명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선생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그래. 너희도 잘 보냈니? 네. 할머니 댁 갔다 왔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지만 아이들은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왔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8통이 있었습니다. 모두 준호였어요. 문자도 10개나 와 있었죠. 여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빠가 화나셨어. 내가 왜 갑자기 나갔냐고. 미선은 문자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회사에서 이메일 왔어. 계약 해지한대. 이거 내가 시킨 거야? 미선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가 진짜 했구나. 답장을 쳤습니다.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알아서 하신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초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여보, 진짜 심각해. 우리 회사 망해. 제발 장인어른께 말씀 좀 드려줘. 미선은 답장했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준호의 답장이 빨랐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남편 회사 망하는 거 그냥 봐. 미선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어제 제 이마 콕콕 찔릴 때는 왜 그냥 보셨어요? 전송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샌드위치를 꺼내 먹었죠. 동료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선생님, 이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동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미선은 짐을 챙겼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순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순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해지가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우리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니? 그건 아버지 결정이에요. 저랑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내가 시킨 거잖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셨어요. 그럼 내가 말려. 우리 회사 살려야지.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제 이마 보셨죠? 그게 지금 중요해? 회사가 망하는데. 중요하죠. 시아버지가 손톱으로 제 이마 콕콕 찔렀어요. 7번이나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순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나신 거예요. 자기 딸 이마에 손톱 자국 낸 사람한테 부품 팔 수 없다고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미친, 그 정도 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해? 그 정도요? 어머니한테는 그 정도겠죠. 미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도 며느리야?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뭐?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랑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이혼은 무슨, 제 결정이에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어요.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윤태식은 이메일을 보고 또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계약 해지라니. 회사 회의실에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거 봤어? 네,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계약을 끊는다는 거지? 장인어른이 화나신 것 같습니다. 왜? 어제 집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말해봐. 태식이 책상을 쳤어요. 아버지가 미선이 이마를 좀 찔렀습니다. 태식은 기억이 났습니다. 떡국 국물 튄 일이요. 그래서 그게 좀 세게 된 것 같습니다. 자국이 났어요. 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정도로 화를 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미선이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친정으로요. 바보 같은 것. 쫓아가서 데려오지 그랬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요. 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야겠네. 태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철수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돈, 나 윤태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계약 해지 이메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결정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5년간 잘 거래했잖아요.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라도 알아야죠. 제 딸 이마에 손톱 자국 7개 낸 사람한테 부품 팔 수 없습니다. 태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죠. 태식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전화상으로였지만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이 원하는 게 이혼이니까요. 이혼이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당신네 가족이랑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은 이번 달로 끝입니다. 철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식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60%가 윤철수 회사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끊기면 회사 돌아가지 않아.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다른 거래처 찾아보면 안 될까요? 한두 달 안에? 불가능해. 준호도 침묵했습니다. 태식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매출 4억이 사라지면 직원 월급도 못 줘요. 공장 운영비도 부족하죠. 은행 대출 상환도 문제였습니다. 매달 3천만 원씩 갚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미선이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전화도 안 받는다며?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어디로? 친정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친정으로 향했죠. 2시간을 달려 미선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준호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올 것 없어요. 돌아가세요. 어머님, 제발이요. 미선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우리 딸 더 이상 못 봐요.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혼 서류나 준비하세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30분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계속 초인종을 눌렀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쥐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준호는 막막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의 회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거래처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철수 회사와 계약이 끊겼다는 걸요. 협력업체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윤철수 사장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아닙니다. 태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윤철수 사장님이랑 거래하거든요. 혹시 우리 회사도 끊으래요?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이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대출 상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식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연락 주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투였어요. 태식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불렀어요. 미선이한테 연락됐어? 아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합니다. 태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겠어. 친정해요? 그래. 너 엄마 셋이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친정으로 향했어요. 8시에 도착했습니다. 주택 앞에 차를 댔죠. 태식이 먼저 내렸습니다. 순이와 준호도 따라 내렸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나왔어요. 왜 왔습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봐줍시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봐주라는 겁니까? 계약 해지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철수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순이가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제발입니다. 직원 30명 먹고 살아야 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세 노인이 무릎을 꿇은 모습은 처연했어요. 철수는 내려다봤습니다. 제 딸 이마에 손가락 자국 낸 분이 누구십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무릎 꿇고 계시네요.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안에서 미선이 나왔습니다. 아빠 뒤에 섰어요. 시댁 가족을 봤습니다. 미선아. 준호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선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철수가 막아섰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 딸은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선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순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5년 동안 참았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순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뒤로 물러섰어요. 어제가 아니라 5년 전에 하셨어야 하는 말이에요. 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웃은 거 정말 바보 같았어. 왜 웃으셨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당황해서 그랬나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게 답이에요, 준호 씨. 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 없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준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약속은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첫 명절 때도, 작년에도.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믿을 수 없어요.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요. 미선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이마에 손가락 자국 낸 거 정말 미안하다. 68세 노인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미안하세요? 그럼, 진심이야. 그럼 왜 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때리고, 이마 찌르고, 명절마다 집안일 혼자 시키고. 왜 그러셨냐고요? 그건 며느리니까? 아니면 제가 만만해 보여서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 다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 생각했다고요? 제 5년은 어떡하고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아, 됐다. 들어가자. 아빠. 철수는 태식을 봤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사돈,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제 딸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철수가 미선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태식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요. 준호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침묵만 흘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식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순이가 옆에 앉았어요. 회사는요? 모르겠어. 한 달 버틸 수 있을까?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거래처 찾아봐요. 한두 달 안에? 불가능해. 그럼 직원들은요? 정리해야지. 절반은 내보내야 할 거야. 태식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식의 회사는 급격히 무너졌어요.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윤철수 사장님이 거래 끄는 회사래. 뭔가 문제 있나 봐. 우리도 조심하자. 협력업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직원 30명 중 15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나머지 15명도 월급을 제때 못 받았어요. 공장 가동률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주문이 없었거든요. 은행 대출 상환도 밀렸습니다. 연체 이자가 쌓였죠. 태식은 개인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어요. 하지만 금매로 내놓다 보니 시세보다 낮게 팔렸습니다. 5억 손해를 봤죠.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회사 건물에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은행이 압류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준호는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미선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익십만 당했죠. 어느 날 아침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어요. 준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선이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한 거였죠.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미선이가 이혼 신청했어요. 태식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위자료가 얼마래? 5천만 원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하냐? 태식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준호가 출석했어요. 미선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죠.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측은요? 미선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녹음 파일 20개, 사진 30장, 병원 진단서 1장. 조정위원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시아버지의 폭언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에는 멍 자국, 손톱 자국들이 찍혀 있었죠. 조정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측에서 이 자료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미선의 증언도 들었죠. 시아버지가 명절마다 저를 때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리지 않았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석에는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7번 찔렀습니다. 남편은 웃고만 있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5천만 원. 준호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미선을 마주쳤습니다. 미선아. 준호가 불렀습니다. 미선은 멈춰 섰어요.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5년을 허비해서요. 미선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식의 회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어요.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30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태식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이 보였죠.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일군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대하지 못한 대가였어요. 순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집도 팔아야 해요. 은행 빚 때문이었습니다. 개인 보증을 섰던 거예요. 그래, 알아. 태식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전세라도 구해야지. 68세와 64세 부부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준호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세 식구가 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죠.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준호야, 너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미선이랑은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아내 지켜주지도 않고. 알아. 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망했어. 아버지 회사도.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선을 때렸을 때 막았더라면, 이마를 찔렀을 때 화를 냈더라면, 웃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태식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했더라면, 존중했더라면, 회사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새 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초등학교였어요. 담임 교사로 4학년을 맡았죠.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미선은 늘 웃으며 가르쳤거든요. 학부모들도 미선을 존중했습니다. 면담 때마다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아이들이에요.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어요. 미선아,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아이들이 발표 잘했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철수가 국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네, 아빠. 미선은 따뜻한 국을 마셨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회사는 어때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잘 돌아가지. 새 거래처도 늘었어. 철수는 윤태식과의 거래가 끊긴 후 다른 회사들과 계약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지만 성공했어요.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새 거래처들이 더 큰 주문을 넣었거든요. 다행이에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너는 어때? 요즘 괜찮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미선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마의 자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고를 꾸준히 발랐거든요.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어요. 준호한테는 연락 없니? 가끔 문자 와요. 안 읽지만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죠.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심리학 책에 빠져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준호였습니다. 미선아, 잘 지내니? 나는 요즘 힘들어. 회사도 망하고 집도 팔았어. 부모님이랑 전세 살아. 너한테 정말 미안해. 미선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삭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죠. 시아버지가 이마를 찔렀던 그날. 남편이 웃었던 그 순간. 그때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삶의 시작. 미선은 이마를 만졌습니다. 자국이 있던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국은 사라졌고 기억도 흐려지고 있었죠.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미선아, 너 표정 밝아졌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좀 어두웠는데 지금은 환해. 미선은 웃었습니다. 좋은 일 있어? 그냥 편해졌어. 이혼하고요? 응. 친구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거야.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고마워. 모임이 끝나고 미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 풍경을 봤죠.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야.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그냥 나 윤미선이야. 32살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부모님의 딸.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마를 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국도 아픔도 기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을 달리는 꿈.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선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